오늘 춘천의 낮 최고 기온이 37.2도까지 올라가 지난 1966년 기상 관측 이래 5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피서객들이 강원도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곡과 휴양지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한 강원도가 시군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한 원팀 비전 토론회를 강릉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춘천시 의암호의 유해 남조류 출현이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지면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조류 경보가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폭염 소식부터 전합니다. 오늘 춘천의 낮 최고 기온이 37.2도까지 오르며 기상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한증막, 찜질방 같다는 비명이 절로 나왔는데요. 최근의 폭염이 강원도를 강타한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춘천의 낮 최고 기온이 37.2도까지 올라가며 1966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춘천의 최고 기온은 2012년 8월 5일에 36.8도였지만 지난 22일 37도를 기록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수은주가 37.2도까지 올라 춘천의 낮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홍천도 지난 22일 38.2도로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은 38도로 역대 두 번째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현재 도내 전역에는 닷새째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간 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것은 기상청이 2008년 폭염특보 제도를 운영한 이후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에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 폭염은 계속되겠으며 습도가 높아져 불쾌지수도 높아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폭염에 강원도 전체가 가마솥처럼 데워지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강원도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곡과 휴양지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옆으로 페트병과 일회용품 등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평상 밑에도 석쇠와 맥주캔, 종이컵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의 그늘진 곳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맥주 페트병과 깨진 소주병, 봉투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담아 버렸습니다. 피서객들이 계곡 그늘진 곳에 자리 잡고 먹고 놀다 쓰레기만 남기고 떠난 겁니다. 불과 40m쯤 떨어진 곳에 쓰레기 집화장이 있지만 그냥 계곡에 버렸습니다. 집화장에 모아놓은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집화장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하루 3톤에서 4톤 정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은 투명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지만 뒤죽박죽 섞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그냥 버리는 거죠. 뭐 먹고 놀다가 그냥 집화장에다 갖다 버리고 가는 거죠. 아, 그냥? 네. 아, 그래요? 그럼 그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거 우리가 치워야지, 그거 어떻게. 춘천의 한 휴양지. 하천 인근 수풀을 살펴보니 쓰레기 봉투가 군데군데 버려져 있습니다. 봉투 안을 열어봤더니 썩은 음식물이 가득합니다. 악취와 벌레까지 꼬였습니다.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수거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 밑에 있는 쓰레기 봉투 안에는 어구와 부탄가스통이 아무렇게나 뒤섞여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가 하루에 얼마나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는? 피크처리는 한 4톤, 5톤. 휴가가 몰리는 다음 주쯤에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 양이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쓰레기와 함께 몰래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로 강원도의 청정 피서지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한 강원도가 시군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한 원팀 비전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첫 시작은 제1야당 소속 초선시장이 당선된 강릉시였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황병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실국장들이 강릉시청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민선 7기 강원도와 시군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비전 토론의 자리입니다. 6개 시군을 순방할 예정인데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강릉시에서 시작했습니다. 집권 여당 소속 삼선 도지사가 제1야당 소속 초선 시장을 만난 것도 뜻깊습니다. 강릉 발전의 성패가 바로 올림픽의 무형의 자산, 유산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직접 발표자로 나서 뜨거운 열정과 도전, 세계 속의 감동 강릉이라는 비전을 설명했고 강원도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비전과 발전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강릉시는 북방물류 거점기지 육성과 옥계 비철 소재 융합 산업단지 조성, 금진해변 비치피어 조성, 바다부채길 연장과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 사업의 국책사업 선정과 도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강릉 원산 평화축구대전 개최를 깜짝 제안했습니다. 강릉 원산 평화축구대전이 이번 8.15 지사님 평양 방문 때 제안이 돼서 성사가 되면 되기를 희망하고 비전 토론회는 평창과 태백을 거쳐 행성군까지 다음 달 9일까지 6개 시군을 돌며 열립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물이 맑고 파도가 높은 강원 동해안에 서핑 동호인들이 몰려 관련 업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수욕만 즐기던 동해안 해변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퍼들이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위를 누비며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습니다. 백사장 주변 어촌 마을은 곳곳에 서핑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복합시설이 들어와 사계절 관광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양양 지역 해변에만 50여 개의 서핑 숍들이 문을 열고 하루 수천 명의 체험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양양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서핑 레저 활동은 이제는 동해안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양에 이어 고성해변도 서핑 붐이 일고 있습니다. 송지호와 자작도, 백도 해변 등에는 주말과 휴일에는 해수욕객보다 서핑객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고성도 거리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물이 또 훨씬 더 맑고 수심도 낮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기 때문에 이쪽도 서핑으로 굉장히 지금 핫해지고 있어요. 뒤늦게 서핑 지원에 나선 강릉은 금진 지역을 중심으로 서핑숍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깝고 체험객이 아직까지 많지 않아 초보자들이 서핑을 배우기 좋습니다.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자연 경관도 즐기고 이러려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좀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 좋잖아요. 그래서 강릉에서 서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추천해주고 싶어요. 서핑 동호인들이 파도와 수심,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새로운 장소를 개척해 나가면서 현재 도내에 등록된 서핑숍만 80여 개에 달합니다. 해양 레저 특화지구로 조성하고자 저희 계획 중에 있고요. 업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편의시설을 구축을 해서 해수욕만 즐기던 동해안 여름 해변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춘천시 의암호의 유해 남조류 출현이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져 2015년 이후 3년 만에 조류 경보가 우려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주에 의암호에서 유해 남조류가 올 들어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밀리미터당 86으로 측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류 발생 시점이 빠르고 폭염과 짧은 장마, 적은 비 등 조류 서식에 적합한 기상 조건이 갖추어져 경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암호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3년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지로 강원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에 5천 명을 대상으로 예상 국내 휴가 지역을 설문조사한 결과 동해안권이 29%로 가장 높았고 남해안권 19%, 강원 내륙권은 9%로 집계됐습니다. 고속도로별 이용률은 영동선이 20%로 가장 많았고 서울 양양선 12%, 제2영동선 4%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양선 정체에 대비해
국도 44번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영동선에 승용차 전용 갓길 차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춘천 물레길을 8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8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로 춘천 물레길을 뽑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호반의 도시 춘천 물레길 우든 카누를 이색 체험으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카누를 타고 호수를 만끽하며 여유롭게 낭만 뱃사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분향소가 마련된 춘천시 퇴계동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실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당직자들은 오늘 오전 노회찬 의원의 분향소가 마련된 도당 사무실에서 합동 조문을 하고 고인이 된 노 의원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모레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으며 진보 정치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기릴 예정입니다. 강원도 주민마을 생활자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강원 포럼이 오늘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김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현 정부에서의 주민마을 자치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의를 벌였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곽현근 대전대 교수를 비롯해 김조원 강원연구원 서민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를 하며 풀뿌리 지방자치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철원 민북지역에서 공사를 하다 지뢰 폭발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철원군은 2015년 민북지역 도로 개선 사업을 발주했고 군 부대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지뢰 제거 작업을 벌였지만 2016년 11월 30일 노동자 A씨의 덤프트럭이 이곳을 지나다가 지뢰가 터져 A씨가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뢰 위험지대에 묻혀있던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반출돼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도내 의료 취약 계층 가운데 동맥경화 유소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의료 취약 계층 5만 9천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맥경화 유소견자가 1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2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상선 이상 증세 그리고 골다공증 유소견자는 각각 11%와 12%였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고맙습니다.